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,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글들입니다. 네, 매일같이 겪는 이 스트레스, 이걸 어떻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좀 다스릴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주제죠. 이 자료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그냥 뭐 기본 문제가 아니고,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요, 면역 체계, 또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,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. 네,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듯이 뭐 직장이든 집이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많잖아요. 나만 이렇게 힘든가? 아, 이 스트레스 진짜 벗어날 수 있긴 한 걸까? 아마 당신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네, 그럼요. 누구나 하죠.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단순한 감정, 그걸 넘어선다는 점이 중요해요. 자료에 따르면요, 이게 면역력을, 면역력이요? 네, 그리고 소화 기능도 방해하고요. 심지어 몸의 염증 반응을 막 높여서 만성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 경고를 하죠. 와, 생각보다 심각한데요?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뭘 먹느냐가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다시 우리 신경계나 면역계에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식습관이 장 건강을 통해서 결국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까지 영향을 준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자료에서 뭐 요거트나 김치,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 그런 걸 언급하는 게 다 그래서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장뇌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근데요, 그럼 잘 챙겨 먹기만 하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 이럴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자료들이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자료에서도 역시 스트레스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다,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. 뭐 생활 습관도 있고 사회적인 압박감, 또 때로는 그 완벽주의 같은 성격적인 요인까지 다 얽혀 있죠.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네,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뭐랄까 해로운 물질이 생기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. 아, 악순환이요. 네. 그리고 스트레스가 면역글로뷸린 A, 이게 우리 몸 점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항체인데 이 수치를 낮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. 아, 그래서 감기 같은 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죠. 결국 뭐 음식만 신경 쓴다고 될 게 아니고 다각적인 접근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네요. 그럼 소스들에서 제한하는 방법들 중에 일상에서 바로 해볼 만한 것들,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너무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요? 네. 다행히 자료들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가볍게 산책하기,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신체 활동들, 잠깐이라도 명상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잠깐 몰두하는 시간 갖는 것, 그리고 물론 충분한 수면, 이건 기본이고요. 잠이 정말 중요하죠. 그렇죠. 또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나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핵심은 그거예요.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온전히 딱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.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어떤 기본 체력 같은 걸 길러주는 셈이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기초 체력이죠. 근데요,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하거나, 기운이 없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 어떡하죠? 바로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.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전문가의 도움이요? 네, 정신건강의학과나 한방신경정신과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. 아니면 스트레스 지수 검사나 건강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상태를 점검해보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고요. 네.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도움을 구하는 게 결코 뭐 약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관리 방법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죠. 조기에 관리할수록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.
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? 제 생각엔 스트레스 관리가 뭐 한 번에 딱 해결되는 숙제가 아니라 꾸준히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.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완벽한 정답,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요, 나를 돌보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, 당신만의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좋습니다.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찾아보기.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냥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. 어쩌면 이게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나에게 뭔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.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. 이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좋은 관점이네요. 네,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잠시 쉼표를 찍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